윤석열 한동훈 향해서 총을 겨눈 문재인. 예, 바로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두 번의 그 행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는 청와대 녹지원, 곧 5월 10일이면은 여러분들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청와대 녹지원, 굉장히 넓습니다. 잔디가, 예, 그러고 바로 뒤에 이제 상춘대가 있고, 예,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5월 10일부터 여러분들께 찾아가는데 하루에 39,000명이라고 그러죠? 예, 제한 인원이 39,000명. 한꺼번에 너무 몰리면은 또 거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확한 수치라든가 이런 건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할 거고요. 네, 바로 어제 청와대의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마지막 간담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저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막걸리 파티를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요거는 청와대 출입기자가 워낙 많습니다. 네, 이 언론 개방을 한다 해서 이미 여러분 1인 매체도 뭐 1인 유튜브도 많이 있죠. 1인 유튜브 많이 있지만 이 인터넷 언론, 예, 종이신문이 아니고 인터넷 언론으로 이렇게 등록만 하면은 다 요즘에는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이렇게 요건만 갖추면은 다 신고를.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이 인터넷 언론이 생기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저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저 테이블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리라 이른바 고참순으로 뭐 이렇게 또 매체 영향력 이런 것들을 또 몇 개 이렇게 해놨겠죠. 저 뒤에 지금 사람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된 이 매체만 해도 1000개가 넘을 정도니까요. 사실 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를 저렇게 한 거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손석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석희 JTBC, 지금은 뭐 정식 명칭이 순회특파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특파원은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기사도 쓰고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순회특파원은 그냥 뭐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는 이제 순회특파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더군요. 근데 다른 신문사에는 없습니다. 제가 일을 했던 동아일보에도 또는 뭐 다른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 순회특파원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예, 이 중앙에는 순회특파원이라는 게 사실 무임소죠. 무임소 장관도 있듯이 무임소 특파원이니까 그냥 수고했으니까 예우를 그렇게 해주는 건데, 바로 그 손석희 씨와 대담을 한 건데, 이거는 사실 어제 방송이 나왔습니다만은 14일에 녹화가 된 겁니다. 14일. 예, 그러니까 열흘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또 이 홍보도 많이 했죠. 예, 통보도 많이 했고, 탁현미는 바로 이 마지막 대담의 역대 최고 수준의 대담이었다라고 사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획된 대담이죠. 청와대와 그다음에 제일 그래도 이 정권, 문재인 정권 출범에 공을 세운 손석희, 뭐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세월호 때 아주 줄기차게 세월호 그 사안을 보도를 통해서, 예, 그 쟁점화 시켰고, 또 어떻습니까? 이른바 저들이 얘기하는 촛불혁명도 아주 뭐 보도를 굉장히 세게 했죠. 예, 그리고 적폐 사건, 적폐 수사, 이런 것들을 타 방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을 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손석희가 부사장 겸 메인 앵커였는데,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한테는 뭐 고맙겠죠. 네,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언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 그 중도라든가 아니면 보수 우파에 계신 분들은 아유, 손석희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정치 세계 완전히 왼쪽으로 가 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이제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마지막 대담자로 저렇게 손석희를 지명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그나마 손석희의 역할을 인정을 한, 자기들의 정권 탄생에 인정을 했다는 그 의미를 이제 공식화한 그 사안인데요. 네, 말씀드리고, 토미니스님, 예, 김 박사 하이파이브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또 토미니스님, 예, 소중한 정성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둥뿌리가 예, 아직 흔들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
저희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시는 건 좋은데 기둥불이 흔들릴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저렇게 쏘아주시니까요. 네, 바로 손석희와의 대담이 14일에 했지만 어제 25일 열흘간 뜸을 들이고 자 이런 최고의 대담이다라고 탁현민이 막 그 홍보를 한 그런 영상이죠. 바로 여기에서 임기 말에 이 말끔하게 좀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래도 문재인은 할 만큼은 했다. 그리고 역사상 꽤 뛰어난 공도 많이 세웠다라는 임기 말의 홍보 전략으로 바로 이 손석희를 택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네, 어제 제가 쭉 그거를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에 윤석열, 한동훈 얘기가 툭툭 많이 튀어나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은 당연히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고 5월 10일이면은 바로 문재인이 바통 터치를 해야 될 20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한동훈 얘기를 또 서너 번 얘기를 했죠. 네, 제가 좀 오늘 들어가는 말로 한동훈 패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얘기를 떠나가는 대통령이 굳이 할 거는 없는데 한동훈 얘기를 질문을 받으면은 길게 얘기하고 본인이 또 한동훈 얘기를 또 꺼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지금 이 수사 압박이라는 게 본인도 상당히 염두에 두는구나. 어차피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네, 그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은 민정수석 겸 검찰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간파를 했는데 굳이 한동훈에 대한 얘기, 한동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많은 시간을 얘기를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해서 바로 총을 겨눴다 하는 제가 제목을 그래서 뽑은 겁니다. 네.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임무교대를 하는 후임 대통령이지만 한동훈도 상당히 머릿속에 문재인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제일 큰 그렇지만 제일 껄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네. 손석희 난 알고 있다. 네가 한 짓을 과천 주차장에서 뭐 했냐. 아마 여러분들도 과천 주차장 하면은 그 당시 상당히 시끄러웠죠. 네. 과천 주차장에서 으슥한데, 네. 으슥하고, 때에 그 차에 어떤 젊은 여성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트럭 운전사의 증언이었죠, 아마. 네. 트럭 운전사에 같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슨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가서 보니까 손석희 씨였다. 손석희는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는데 그 옆에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젊은 여성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온통 화제를 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운전수가 기사분이 말을 번복을 했죠. 사람이 있는 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젊은 여성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도가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꾸어서 더 파문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손석희 쪽에서 어떤 파문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모종의 어떤 액션을 취했겠죠. 그거는 추론입니다만은. 네, 지금 서사건이 어떻게 됐나요? 종결이 됐는지, 꽤 저것도 한 2, 3년 됐으니까 종결이 됐겠지요. 네, 아무튼 저런 것들은 이렇게 시중에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파급력은 굉장히 크지만 사실상 이 법리적으로는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거나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그런 거짓말 했다가 없다 내 옆에 무슨 여자가 무슨 탔다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그걸 갖고 무슨 모함죄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감정 이거와 실제로 법리를 다투는 그런 상황은 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묘령의 여인 보리수님이 실제로 그렇죠. 지금은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묘령의 여인이 같은 회사 JTBC에서 근무하는 젊은 아나운서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뒤에 유야무야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로 글쎄요 제 생각에는 한 3주 정도, 한 달 정도 굉장히 시중에 화제가 돼 있던 것만은 분명히
예, 지금 천일TV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네요. 네.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또 과천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요만큼 아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천주차장. 저도, 제가 과천 팀장으로서 동아일보 기자로 할 때 과천을 이제 취재하러 광화문에서 과천에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과천주차장이 어디에 있는 주차장이고 얼마만큼 으슥한지를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나요? 예, 과천주차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은 아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 바로 들어가야죠. 네, 윤석열 한동훈 향해 총을 겨누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특히 한동훈 얘기를 먼저 할까요? 한동훈, 당신 국민 들먹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먼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죠. 바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직을 걸고 아주 결단코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갖고 이제 저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한동훈 얘기를 직접 문재인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당신 국민 얘기를 하는데 국민 얘기를 하려면은 아주 매우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정치도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뭐 국민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조국 수사 공교로운 부분이 참 많아.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다. 의도. 예, 윤석열의 어떤 사심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예, 이걸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문재인이 어제 JTBC 손석희 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아직도 조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짠한 느낌이, 예,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까지 얘기를 했죠. 네. 예, 지금 말씀드렸는 한동훈의 검수완박 저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한동훈을 아주 정면으로 이렇게 거명을 한 것이죠. 네. 문정권 방탄 검수완박 중재안에 바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검수완박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이거는 매우 잘된 합의다.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국회에서 잘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마치 본인은 또 쑥 빠졌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지나치게 네거티브다. 예, 상대방 헐뜯는 네거티브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후보 강점이 묻혀버렸다. 민주당 후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라든가 경제 감각 이런 그 강점이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실패했다라는 뜻인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순전히 선거 양상이 네거티브로 흘러가지고 이재명이 졌을까요? 아직도 글쎄요. 정신 못 차렸다고 얘기를 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또 섭섭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패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선거 자체가 네거티브로 흘러서 민주당 후보가 졌다? 네. 민주당 후보가 진 것은 말이죠. 예,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네거티브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만큼은 있겠죠. 근데 네거티브는 뭐 이재명만 당했습니까? 윤석열도 똑같이 같은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때문에 이재명이 져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이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잘 이끌고 많은 분들이 정말 참 대통령 잘 뽑았다라고 국정을 운영을 했으면 그런 이재명이 당연히 문재인 시즌2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10년 주기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10년 주기로. 김대중, 노무현 이것도 합해서 10년이죠. 이명박, 박근혜 합해서 10년이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진보란 표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자칭 진보와 보수 세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는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쩌죠? 예, 바로 5년간의 실정이 그만큼 아주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윤석열에게 대통령 지휘봉을 건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한동훈을 아주 정면 겨냥을 해서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바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겨냥을 한 얘기죠.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바로 이것도 검수완박 저지른 한동훈 발언을 겨냥을 한 건데요. 대한민국 정의, 야, 당신만 지금 정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야? 정의란 것은 말이야, 이렇게 특정한 한동훈이 개인이 특정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은, 예, 정의는 정말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거야. 정의를 그렇게, 예, 강물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정의를 한 사람은 바로 DJ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예. 뭘 알고나 얘기해. 한동훈, 당신이 뭔데, 마치 이렇게 검수완박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겠다. 반드시 저지를 하겠다라고 마치 혼자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참 아주, 가소롭다. 가소롭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렇게 손석희와 대화를 하면서, 대담을 하면서 한동훈을 몇 번을 거론을 한 게, 정말 이제 곧 닥칠 그런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그 수사, 이게 뭐 검찰이 됐든 아니면 그야말로 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됐든 간에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구나. 따라서 본인이 양산사저로 내려갈 텐데 양산사전에서 마음 편히 두 발 벗고 이렇게 오랫동안은 못 지내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윤석열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이건 참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의 아이러니다라는 말을, 아이러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문 대통령 입에서 아이러니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참 약간 좀 이렇게 코믹스럽던데, 그렇죠? 다른 당 후보. 왜? 내가 당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당신이 정치를 하려면 당연히 내가 총재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야, 이게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역사의 아이러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저렇게 저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글쎄요, 저 얘기를 역사의 참 아이러니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오늘 대변인 성명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것이다. 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부르고 윤석열이 거기에 입당을 했는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유체이탈 타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나는 별로 관여를 안 했어. 근데 참 아주 아이러니예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글쎄요, 저는 참, 예, 저게 나오죠. 윤당선 아이러니에 윤측 문과 민주당이 그 이유를 가장 잘할 것이다. 예, 저도 저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스스로가 그 이유를 가장 잘 알 것이다. 우리가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국정을 운영했으면은 그러고 옷 벗기려고 저렇게 추미애의 지령을 내려서 옷 벗기려고 하지를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등 공신이 뭡니까? 예,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거기에 여러 사람이 조연이 됐죠. 거기에는 김어준, 네, 또 있고, 김남국, 예, 이렇게 아주 매일매일 또 거기엔 또 여러 가지를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누굽니까? 황교익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조그만 부분에서 국민들의 감정을 아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변화의 물결을 탄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윤석열 발탁한 게 문제였나 하는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스스로 반성 모드로 들어가나요? 네. 내가 윤석열 발탁한 게 문제였나 하는 얘기를 저 대담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참, 많은 이제 소외가 있었겠죠. 예. 윤이 우리 편으로 만들었어야 했나,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쭉 이제 손석희가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조국 수사 참 공교로운 부분이 많았다. 목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사감이 작용한 걸로 나는 본다라는 얘기죠.
조국 가족 겪은 고통 마음이 아프다. 인사 때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가 않는데 선거에서 부담으로 작용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뭐 조금이라도 알긴 아는군요.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는데 상승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작은 편. 네, 저것도 사실은 이 지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되지를 않다고 합니다. 경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표를 갖고 왔는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건 죄송한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승폭이 제일 적어요라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논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갈까요? 어느 분이 홍리스빌이 맞아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해부를 좀 해봤으면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리츠빌님, 네, 리츠빌님은 가끔씩 이렇게 아주 상당히 파괴력 있는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네, 블루님, 해가님, 왕돈이님, 네, 슈퍼맨님, 용주만님, 두 번 정의로웠다면 나라 박살날 뻔했네요. KS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이슈.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해서 총을 겨눈 문재인 어제 손석희와의 그 대담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